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36 비트필드 대신 이넘셋을 사용하라 발표를 맡은 라젤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이란 무엇일까요? 비트 연산이란 숫자를 이진수로 보고 각 비트 단위로 직접 연산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컴퓨터가 이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산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사용이 효율적입니다. 비트 연산자로는 이와 같이 AND, OR, XOR, NOT, SHIFT 연산자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D 연산자입니다. AND 연산자는 두 비트가 모두 1일 때만 1의 값을 반환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칸 안에 있는 숫자가 하나의 비트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비트를 비교해서 하나라도 0이면 결과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두 비트가 모두 1이라면 결과가 1이 되겠죠? AND 연산자와 달리 OR 연산자는 두 비트 중 하나라도 1이면 1을 반환합니다. 그렇다면 두 비트가 모두 0인 경우에 0을 반환하고 그 외에는 1을 반환하겠죠. 이처럼 비트 연산은 숫자를 비트 단위로 나누어 각 자리마다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비트 필드란 무엇일까요? 비트 필드란 하나의 정수형 변수의 비트들을 나누어 여러 개의 플래그나 값을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하나의 서랍을 여러 칸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물건을 넣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값을 담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렇게 여러 값을 한 번에 관리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값을 담기 때문에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정수에 여러 상태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어 프로그램 성능이나 가독성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비트 필드 열거 상수란 무엇일까요? 비트 필드 열거 상수란 앞서 말씀드린 비트 필드의 개념을 실제 코드에 적용한 예시로 각 상수의 값을 비트 단위로 표현하여 여러 상태를 조합해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만든 상수들입니다. 아래 사진은 비트 연산자를 사용해 여러 스타일 상수를 하나의 값으로 조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보시면 코드를 보면 비트 연산자 중 왼쪽 시프트 연산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시프트 연산자는 비트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연산자인데요. 예를 들어 스타일 이탈릭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이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면 0010이 되겠죠? 이때 비트의 각 칸은 이진수의 자릿수를 의미하며 오른쪽부터 2의 거듭 제곱 값이 순서대로 할당됩니다.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이런 순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0010이라는 이진수는 계산을 해보면 2라는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상수들도 계산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값으로 도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 필드 열거 상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서드를 확대해 보자면 파라미터로 스타일 볼드와 스타일 이탈릭의 5월 연산 결과를 apply styles 메서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일 볼드는 1의 값을 가지고 있고 스타일 이탈릭은 2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 5월 연산해준다면 이와 같이 0011이라는 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맞죠? 0011. apply style 메서드를 보면 파라미터로 전달된 스타일의 값을 AND 연산자를 사용해 각 스타일의 상수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조건문인 스타일 볼드와의 비교를 살펴본다면 현재 스타일즈의 값은 0011, 스타일 볼드의 값은 0001입니다. 이 두 값을 AND 연산한다면 000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즉 결과가 스타일 볼드의 값과 같으므로 조건물은 true가 되어 볼드라는 문자열이 스트링 조이너에 추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문인 스타일 이탈릭과의 비교를 살펴보면 현재 스타일 값은 0011, 스타일 이탈릭의 값은 001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 두 값을 AND 연산하면 0010의 값이 나옵니다. 결과값이 스타일 이탈릭의 값과 일치하므로 조건문이 다시 또 true가 되고
이탈릭이라는 문자열이 스트링 조이너에 추가가 됩니다. 이처럼 비트필드를 사용하면 비트별 연산을 사용해 집합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필드 열거 상수에도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죠? 비트필드 열거 상수의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비트필드 열거 상수는 정수 열거 상수의 단점을 그대로 지닙니다. 단순한 인트 값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컴파일러 수준에서 타입을 구분하지 못해 잘못된 값이 들어가도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값 자체에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 디버깅이나 로그 출력 시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API 문서화를 하더라도 어떤 값이 허용되는지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단순한 열거 상수를 출력할 때보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한 열거 상수는 하나의 값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비트 필드 방식은 여러 값이 5월 비트 연산으로 조합되기 때문에 출력된 숫자 하나가 여러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해석을 위해서는 그 의미를 직접 비트 계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원소를 순회하기 까다롭습니다. 비트 필드 열거 상수는 단순한 숫자 조합이라 개별 항목으로 분리가 어렵습니다. 비트 필드에서는 인트 값 하나가 여러 상수가 조합되어 들어가 이 상태에서 어떤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자동 순회는 불가능하고 각각의 상수에 대해서 직접 하나하나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비트 수를 예측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비트 필드는 고정된 크기의 정수 타입에 기반하므로 열거 상수의 최대 개수를 API 작성 시점에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트를 사용하면 최대 32개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고 이후 비트가 부족해지면 API 자체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확장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 필드보다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할까요? 네, 이번 주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넘셋이 존재합니다. 이넘셋이란 지정한 이넘 타입의 값들을 요소로 갖는 셋 컬렉션으로 내부적으로 비트 벡터를 사용하여 동작합니다. 이넘셋은 추상 클래스로 뉴로 직접 인스턴스화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넘셋.of나 이넘셋.olof와 같은 정적 팩터리 맥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넘셋은 내부에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 레귤러 이넘셋, 점보 이넘셋을 사용하도록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소가 64개 이하라면 레귤러 이넘셋을 사용하고 그 이상이라면 점보 이넘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전에 비트필드를 사용한 코드를 가져와 이넘셋을 활용하여 작성하여 본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apply style 메서드 내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렇게 난해한 작업들을 이넘셋이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전보다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고 타입의 안정성이 올라가며 원소를 순회하기 쉬워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넘셋은 단점이 없을까요? 이넘셋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넘셋은 불변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넘셋은 가변한 컬렉션으로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불변 객체를 설계하고자 할 때 이넘셋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collections.unmodifiableset 메서드를 통해 이넘셋을 감싸서 불변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명확성과 성능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열거할 수 있는 타입을 모아서 집합 형태로 사용한다고 해도 비트 필드를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넘셋이 비트 필드 수준의 명료함, 성능과 더불어 열거 타입의 장점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변성을 원한다면 명확성과 성능을 조금 희생해 컬렉션즈의 unmodifiable set으로 이넘셋을 감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